여기 계시는 직원들이 더 많네. 네. 저의 생각은 한 분만 오셔도 상관이 없다 하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직원분들도 이 시간이 업무하느라고 귀한 시간인데 여기 안 계셔도 돼요. 그러니까 답변만 할 수 있으면 되고요. 이 자리나 아니면은 읍면에 가 있는 자리나 동일합니다. 군청에 왔기 때문에 이렇게 더 여건이 좋고 답변이 잘 되고 또 읍면에 있다고 해서 답변이 잘 안 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동일한 것이고 대부분 읍면에서 다 해소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처 이제 시간이 부족해서 여건이 허락지 않아서 하신 분들을 위해서 한 거니까요.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지난주에 한 51건 정도를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말씀하셨는데 여기 담당 과별로 이렇게 조치를 해서 아마 내일까지 목요일까지 일주일 기간이기 때문에 답변을 드린다고 합니다. 아마 개인별로 답변이 다 갈 걸로 그렇게 여겨지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하는 것이나 사실은 우리 그 신안군청 홈피 누리집에 있더라고요. 누리집에서 답변 받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동일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혹시 여기에 과하게 오셨으면은 가셔도 됩니다. 예, 여기 일부러 이렇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다음에 뒤쪽에 또 일부 그 공직자 여러분 일부 계신 것 같은데 여기 안 보셔도 돼요. 똑같습니다. 그냥 국민들이 물어보시는 거 답변하는 형식이 아닌 자리이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는 구호도 하시지 말죠. 알겠습니다. 그냥 시간 되면 와서 묻고 답하고 실사구시. 자, 진행하시죠. 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타운홀 미팅 사회를 맡은 기획예산과 기획의회팀장 신선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은 1시간, 평소에는 2시간인데 오늘은 1시간 반 이렇게 짧게 해야 되기 때문에 국민의례나 기타 나머지 사항은 생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타운홀 미팅의 진행 방식에 대해서 잠깐 안내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민께서 자유 발언하시면 군수님 또는 관계 부서장님께서 답변하시고 현장에서 조치가 가능한 사항은 군수님께서 현장에서 지시하시고 검토가 필요하거나 복합적인 민원은 담당 부서를 지정하여 처리 결과를 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발언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발언은 될 수 있으면 앞에 계신 분 좌우로 해서 저희들이 진행을 순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질문을 하실 때에는 사시는 곳 읍면과 자기 이름, 성함 말씀하시고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대한 많은 국민께 발언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가급적 발언은 3+1 하겠습니다. 3+1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위대한 신안 국민과 함께하는 타운홀 미팅을 시작하겠습니다. 군수님 잠깐만 저희가 시간을 줘서 군수님 인사 말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했는데요. 아, 그랬어요. 그럼 군수님 인사 말씀은 좀 전에 하신 걸로 가름하고 이제 발언 기회에 손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앞에 계신 검정 옷 입으신 여자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새로운 군수님 당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신안군 안태면 당산리에 파인클라우드라는 민간 정원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 최용일입니다. 저희 파인클라우드는 2018년 채공을 시작하여 전남 22호이자 신안군 최초 1호 민간 정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사계절의 아름다운 민간 정원을 이름이 최용일 네, 대표님 저희 아니죠? 할아버지 분이시고 아, 오케이 네. 오케이. 대신해서 네. 손녀분께서 네. 저희 파인클라우드는 사계절의 아름다운 민간 정원을 운영하며 정원 관람, 유리 온실 식물원, 휴양림, 산책로, 9m 근해, 동물원, 카페동을 건설하여 커피 및 빵을 제공하며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선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풀빌라식 고급 펜션 5채 민박 사업을 통해 더욱 신안 관광객 유치에 노력 중입니다.
파인클라우드는 신안 지역 발전에 힘쓰고자 신안군 최초의 민간 정원을 꾸렸으며 더 많은 관광객 유치를 위해 2022년 개인 사유지였던 천사대교에서 자원도로 진입하는 해안 일방 통행 진입로 토지 일부를 기부 체납하였습니다. 또한 야영장 준공 허가를 취득하여 공사를 통해 어린이 물놀이장, 수영장, 공중화장실, 편의점, 특산물 판매장을 조성하며 이동식 주택 운영을 위해 필요 여건을 이미 갖추었습니다. 하지만 관련 법규와 행정 절차 준수를 위해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3년 동안 이동식 주택 영업 허가가 나오지 않고 있어 지역 관광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암태도의 주차시설 미비로 인해 당산리와 함께 건설한 주차장이 준공검사 허가가 떨어지지 않아 배수까지 완벽히 마련된 주차장이 방치된 채로 있습니다. 또한 생산관리 지역으로 묶여있는 상태로 관광업을 확장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점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유사한 조건으로 이동식 주택 영업이 가능하도록 허가가 이루어져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이 사업을 단순히 개인의 생계를 위한 사업이 아니라 지역 관광과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 시설이라고 생각하며 준비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로 인해 우리 지역이 얻을 수 있었던 관광객 유입과 소비, 일자리 창출의 기회도 함께 멈춰져 있습니다. 관광객이 찾아오면 주변 상권까지 살아날 수 있는데 지금은 그 기회가 모두 사라지고 있습니다. 야영장은 이미 완벽히 갖춘 상태로 영업 허가만 떨어지면 되는 상태입니다. 앞으로의 파인클라우드는 지목 변경을 통해 파크 골프장을 운영, 대형 식당을 조성하며 우리 신안군의 새로운 관광 거점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은 단순히 한 사업장의 수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현 군수님이 중점 추진하는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하고 지역 소비를 늘리며 지역 일자리와 세수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는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미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여 기반 시설을 마련했습니다. 이제 행정적인 지원과 협조가 더해진다면 지역을 찾는 관광객이 늘어나고 신안 지역 경제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번에 신안의 발전만을 위하는 군수님이 새로 부임하셨습니다. 군수님과 관련 부처에서 지역 발전과 국민의 이익이라는 큰 관점에서 새로운 군정의 시장과 함께 이 사업을 살펴봐 주시고 준공 허가와 향후 필요한 행정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손주가 이렇게 발언하니까 할아버지가 먼저 박수를 치시네요. 저도 파인클라우스에 가서 커피 한 잔 했던 걸로 기억나고요.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더라고요. 지금 묘지가 영업 허가가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영업 허가를 하기 위해서는 생산관리 지역에서 계획관리 지역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다고. 그다음에 캐러번 같은 경우는 요즘에 새로운 추세잖아요. 근데 이게 영업 허가가 아직 안 돼 있다. 두 가지인가요? 아까 주차장 준공이 안 떨어졌어요. 아, 주차장. 세 번째가 주차장. 논을 사가지고 하니까 전임 군수님께서 개인이 하면 안 되고 마을 공동 주차장으로 당산리하고 공동 주차장으로 하면 준공을 허가를 넣어준다 해서 했는데 지금까지 준공이 안 떨어져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담당 과장님이 좀 답변해 주실래요? 그러니까 생산관리 지역을 계획관리 지역으로 바꿀 수는 없는지, 그 다음에 바로는 안 될 것이고 소요되는 시간이 얼마인지, 그 다음에 캐러번에 대해서 영업 허가를 할 수는 없는 건지, 그 다음에 당산리는 좀 멀어 보이던데 거기하고 그렇다면은 이게 될까? 공동으로 따로 단독으로 주차장을 할 수 없는지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당산리가 거기가 좀 좁아서 협소해가지고 명절 때 같은 차댈 데가 없다 해가지고 저들하고 논을 공동 주차장을 네, 답을 좀 해보세요. 네, 서만전 개발국장입니다. 하여튼 파인클라우드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고 잘 조성되어 있고 어떤 지원도 안 받고 그렇게 해주셔서 감사한데 당초에 거기가 지금 생산관리 지역이잖아요. 생산관리 지역 내에서
이제 그때 당시에는 관련 규정상 그 휴게 음식점도 허용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뒤로 규제가 완화돼 가지고 생산관리 지역 내에서 휴게 음식점이 이제 허용이 돼서 휴게 음식점 허가를 받으셨죠? 등록하셨죠? 지금 현재로 음식점은 허가가 안 되고 일반 음식점 안 되고 휴게 음식점. 예, 아 커피 카페는 가능해요 지금. 입장료만 받고 아, 커피하고 제가를 빵을 서비스로 드리는. 선생님 지금은 규제가 완화돼 가지고 생산관리 지역 내에서 아까 빵이나 음료 같은 커피 같은 것을 판매할 수 있는 휴게 음식점까지는 생산관리 지역 내에서 허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 절차에 따라서 허가를 받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이동식 주택, 그 캐러밴 같은 이제 말 그대로 관광 편의시설 그 영업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허가가 안 난다는 것 아니면 숙박 관광 숙박업. 그런데 그 부분은 약간 좀 오해하신 부분이 있어요. 이 캐러밴 자체는 자체의 이동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이게 우리가 좀 지도를 좀 잘해줬으면 그런 불편이 없었을 건데 지금 자체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은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밖에가 그냥 외장용으로 달아놨기 때문에. 다 설치돼 있고 예. 지금 현재로 지도하고 자원도 하누리 해변가하고 거기하고는 차원이 다르게 그러면 고급적으로 예, 선생님 그럼 자체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다 있습니다. 아 그러면 그걸 이제 바퀴가 움직일 수 있다는 이야기죠. 바퀴도 다 움직이게끔 다 해놨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가능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예전에는 그것이 안 돼 있어서 제가 그 허가가 안 났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그 다시 보완하셨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네, 고급식 카라반인데 왜냐하면은 카라반에는 캠핑카 같이 남바가 없는 겁니다. 남배가 없는 거라 그게 남바를 달 수가 없는 거고 이동식 주택 개념으로 그걸 다 제작해. 무슨 말씀이 하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이동 능력을 갖췄다는 이야기죠. 아니 이제 보완하셨다는 이야기죠. 예, 그러면 다시 그 서로 보완해서 하시면은 그 가능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부분은 주차장 문제는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주차장에 대해서는 답변이 지금 안 되는가 보죠? 제가 다시 한번 또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주차장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위치가? 바로 앞입니다. 혹시 농림 지역 아닙니까? 그 위치가? 거기가 생산 관리 지역입니다. 아 그래요. 생산 관리 지역에 답으로 돼 있는 거를 그때 주차장이 부족하다 해가지고 그거를 다른데 20만 원인데 30만 원을 구입해가지고 마을 공동 주차장으로 공사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3년 전에 공사를 다 끝나가지고 보강토하고 척후 물내림 시설 이런 걸 다 해놓고 300mm 비가 와도 뭐 토사가 쓸리거나 그런 게 전혀 없는데 지금까지 어제 그저께가 아니라 한 열흘 전에 설계 사무소에서 전화가 왔는데 이거 지금 준공 안 받아서 원대복구를 해야 된다고 그래 가지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준공 검사를 안 내줘서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주차하고 다 완벽한 시설은 돼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아마 농지법의 위반이 지금 소지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농지법 자체에서 아마 그 전용 아니면 타용도 일시 전용 이 부분에 대한 허가 부분이 그때 문제가 된 것 같아요. 당시에 성함은 잘 모르지만 여자 과장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허가를 다 내주는 걸로 그래 하고 갔거든요. 주무관하고 갔는데 안 나왔더라고. 안 나와서 그게 사실 뭐 그게 공동 주차장으로 뭐 하등에 뭐 농지법이나 이런 관계가 없이 올라갔습니다. 다 개발 행위를 다 허가를 받았고 해서 다 완공한 겁니다. 하여튼 뭐 관련 부서 직원들 현장 가서 조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네. 하면 예, 돼요. 예. 네네. 우선은 답변은 생산 관리 지역에도 음식점 가능하다. 예, 그렇죠. 휴게 음식점이 가능하다. 그렇게 이야기했고요. 그다음에 농지는 또 제한이 있습니다. 거기가 농지여서 생산관리지역에서 법이 개정돼가지고 풀렸는데요. 네. 농지의 경우에는 또 제한을 받기 때문에 아마 거기가 답으로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안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목상담. 전으로 돼 있습니다. 전으로. 예, 그리고 대지로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확인을 해보시죠. 예. 나중에 담당자가 가서 지목까지 확인을 해보고요. 캐러번 같은 경우는 받기가 지금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렇다면은 숙박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주차장 관련해서는 현장 확인이 필요하겠네요. 지목까지도 아까 이야기했던 거.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대상. 네, 저 어르신 앞에 앉아 계셨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제가 모두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뒤에 분도 생각해서 3분 부탁드립니다. 예, 군수님 두 번째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비근면 상수치도에 사는 강영식입니다. 오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수치도는 약 1.8km의 노두길이 하수치와 약 20년 전에 준공을 해서 지금 현재 약 한 200마지기 정도 되는 농토를 하수치 주민과 저하고 같이 농사를 짓고 주업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노두길이 준공이 된 이후에 크고 작은 태풍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노두길 옆에 시멘트로 보완되어 있던 보수된 부분들이 유실돼서 그 밑에서 자갈이 빠져나가고, 그런 결과로 노두길이 파손되고 침하되고 균열이 심하게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수를 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라고 건의를 여러 번 드렸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어떠한 답도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마치 농로 포장하듯이 뭐 욕심 부리지 않겠습니다. 약 한 20cm 이상 정도 되도록 농로 포장하듯이 더 쉬우게 공사만 해주시면 아마 제가 죽고 난 다음에 우리 후손들이 이용하더라도 아무런 문제 없이 장기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제 작은 욕심을 부려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공사가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점에서 부탁을 드리러 왔습니다. 예,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안군에서는 노두길이 굉장히 중요하죠. 노두길 있는 곳이 굉장히 많죠. 많고, 그다음에 오히려 이렇게 한 20cm 정도 파손돼서 이동권에 불편을 갖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아마도 건의는 했으나 예산의 부족 때문에 그 담당해 계시던 분이 하고 싶어도 못했을 거예요. 그러면 누가 답변할까요? 노두길 담당이 누구신가? 예, 선발전 질거정 최진각입니다. 저도 한번 제가 현장을 가가지고 한번 파악을 해가지고 한번 보수하게 되면 보수하겠습니다. 이게 우선순위가 거의 1번이겠죠. 예, 1번으로 하겠습니다. 예. 예, 다른 건물 짓는 것 예산 넣지 말고 이런 거 하겠습니다. 예. 네, 저기 뒤에 모자 쓰신 분. 네. 네, 군수님 반갑습니다. 저는 자읍면에 사는 박균문이라고 합니다. 저는 우리 자읍면에 그 구영리 중앙에가 중앙선이 없는 그 1차선 도로 같은 데가 버스, 대형 버스가 거리 항상 진행 거리 다니고 있으니까 거기가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그 뒤로 도로가 큰 도로가 있는데 굳이 꼭 그 중앙으로 복잡한 도로로 대형 버스들이 다녀야 하는가? 왜 그걸 다녀야 되는가? 내가 또 알아봤더니 거기에가 옛날에 보건소짜리 거기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버스 정류장이라고 만들어서 거리 다니면서 중앙을 다니고 있더라고요. 외곽 도로를 크게 만들어 놔서 그 도로로 다녀도 충분하고, 또 거기 사거리에 가면은 재난창고라고 크게 공터가 많이 있어요. 거리 버스 공영터미널 거기를 자리를 옮겨서 버스를 거리 돌려줬으면 하는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야 우리 거기 자읍면 주민들 안전하게 다닐 수가 있고,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지금까지 우리 신안군에서 관광지로서 뭐
이렇게 돈을 수십억 들여서 만들어 놓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제대로 관리, 유지, 보수를 못하고 그게 오늘 아침에도 내가 가서 봤는데 저 자읍면에 면전리에서 백산리로 만들어진 목교 다리가 있습니다. 이 다리 가서 보니 오늘 거기를 가서 보니까 진입로 자체가 없어지고 거기 진입로에가 아카시아 나무가 내 키 3배 정도로 커갖고 있어요. 이 정도로 뭐 관리도 안 하고 할 것 같으면 이 작년 내가 그 작년에 매덕 들어서 그거 공사를 한 줄 알아요. 다시 수리를 하고 그리고 이런 유지 보수를 좀 잘 좀 관리해서 어느 사람은 그 지나갈 수 있게끔 해놔야 그것이 되지. 돈만 들여서 해놓고는 관리를 안 하면 그게 뭔 필요 있습니까? 또 하나 더 무안의 다리가 있습니다. 자은에는 무안의 다리를 저번 때라고 보니까 내가 무안의 다리가 엄청 낡았어요. 그리고 나무가 그 다리 발판이 전부 다 썩은 데도 있고 또 그 미끄럼 방지 시설을 해놓은 게 다 떨어져갖고 덜끄덩덜끄덩 발에 신발에 걸리고 이렇게 돼 있어서 면직원한테 이야기했더니 그걸 수리한다고 해서 거기다가 오일스텐이랑 바르더라고요. 바르고 나서 한번 가봤더니 오일스텐만 칠해놓고 그 미끄럼 방지 저는 하나도 안 해놓고 털끄덩털끄덩하고 그게 툭 튀어 올라 신발에 걸리고 이게 무슨 시설 공사를 한 것인지 또 그게 감독관은 감독을 해서 그걸 중공검사를 떨쳐준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좀 잘 좀 해가지고 이런 것을 유지 보수가 잘 되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구영리의 노선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것 같은 거고 첫 번째, 두 번째는 면전리에서 백산 가는 목교 진입로가 보수가 안 돼서 거의 관리가 안 되고 있다. 이건 교통과인가요? 네. 그다음에 무안의 다리에 대한 시설은 이건 교통과 아닌 것 같고, 예, 문화관광과 같고, 먼저 교통과에서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교통지원과장 김용수입니다. 저기 아까 어르신께서 말씀하셨던 당초 저희들도 저기 구형 면 소재지로 들어가면 복잡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이제 버스 차량 자체가 크다 보니 대신 이제 저희들이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게 기존에 어르신들이 계속 이용하고 있었던 대합실이 버스 대합실이 그 면사무소 밑에 지금 있는데 거기서 좀 편히 쉬시다가 버스를 타시고 이제 그런 편의를 주기 위해서 버스를 그쪽으로 진입시켰는데요. 그가 그렇게 복잡하면 저희들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큰 도로 쪽으로 갈 수 있으면 그쪽으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공터가 넓으니까 거기다 배합실을 하나 만들어서 그걸 좀 옮겨 주셨으면은. 네, 저희도 다시 한번 현장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요. 면전에서 백산 가는 그 목교 진입 도로. 예, 선발제 지역까지 저희가 저희가 아마 조만간 가서 산책로 정비 같은 거는 바로 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무안의 다리. 문화관광과장 권현호입니다. 그 무안의 다리는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그런 관광지이다 보니까 관광객 안전을 위해서 저희가 한번 찾아가서 우선적으로 그 안전을 위해서 그 댓글을 보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번하고 3번은 현장 방문해서 조치하겠다고 하니까 기다려 보시고요. 첫 번째 구영리에 대한 것은 박균문 우리 회장님은 따로 대합실도 옮기고 그다음에 노선도 바꾸자는 건데 이게 자은에 계신 모든 분들의 생각인지 아니면은 박균문 회장님의 생각인지는 모르니까 여기서 그냥 답하기 좋다 해서 하겠습니다 하면 안 돼요, 과장님들. 현장을 보고 모든 분들의 의견인지를 정확히 확인해야 돼요. 일부 의견은 여기서는 이렇게 민원을 넣는데 또 가서 보면은 그렇게 조치해 놓으면은 다른 분들은 지금이 좋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예산도 이중으로 들고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꼼꼼하게 좀 챙겨보십시오. 네, 다음 질문이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앞에 분 먼저. 근데 이분은 지난번에 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니 죄송합니다. 예, 죄송한데요. 저희가 오늘은 좀 처음 오신 분 하고 시간 되면 하겠습니다. 이해 부탁드립니다. 네네. 그래. 알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 이분 손 들으셨으니까 네,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가발을 좀 쓰고 오시지 그러셨어요. 아이고 예, 다음에는 또 전혀 모르게. 저기 군수님 열정적으로 이렇게 타운홀 미팅 하시면서 여러 가지 주민들의 우리 국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시는데요. 저는 정도에서 온 박형기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우리 정도의 아주 안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오늘 화두로 삼고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동 2017-1번지부터 정동 481-3번지에 있는 도로의 안전성 위에 관한 건입니다. 이 도로는 속칭 미세먼지 차단숲에 접해 있는 도로입니다. 미세먼지 차단숲을 조성할 때 저희 면민들이 전임 군수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한테 그 도로에 붙어 있는 인도를 차도로 좀 확장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숲을 조성해 달라고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양모 면장, 박모 군수 등이 주민들을 기만하여서 오히려 미세먼지 차단 숲으로 심어가지고 차도를 오히려 더 좁히는 그러한 참 안타까운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질러서 다시 그 인도를 원상복귀하고 차도로 늘려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것이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는 더 심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해안 침식으로 인해서 막대한 피해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약 7년 전부터 우전 해변의 해안 침식이 아주 극심합니다. 약 3년 전에도 매스컴에서 집중 조명을 했습니다마는 강원도 속초, 경북 영덕, 부산, 양산 등에서 그러한 해변 침하가 일어났는데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이 정도 우전 해변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가봤더니 공사가 두 군데는 양쪽 했습니다. 가운데 1.8km가 안 돼 있는데요. 우전이 산 1-2번지부터 대초리 산 224-5번지까지 1.8km가 공사가 안 돼 있는데 6년 전에 시공했던 돌로 쌓은 방조제의 안으로 13.2m가 또 쓸려 나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한반도 해성숲이라고 말로만 할 게 아니고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그 숲을 보호하고 보존해야 될 거 아닙니까? 더욱이 그 숲은 일반 숲이 아니고 보호한림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숲입니다. 근데 지주가 자기 땅의 원상복귀를 요구한다고 해서 전임 군수께서 있던 예산을 반납하고 이번에 다시 158억 정도 예산이 배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시간 끌게 하면서 공청회 등을 핑계로 공사를 안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하루속히 지금 내일 올해도 강력한 태풍이 몇 개라도 올 것으로 기상청은 예측하고 있는데 더 쓸려나기 전에 꼭 공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보시면은 기가 막힙니다. 70년 이상 된 아름드리 소나무들이 수십 그루가 지금 넘어져 있습니다. 실려나간 소나무는 말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군수님께서 직시하셔서 꼭 하루빨리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세 번째는 지금
이 전임 군수 이하에서 일어난 일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태평 염전에서 태양광 발전 지금 설비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약 한 65% 정도 공정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에 태평 솔트 발전 단지인지 명칭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하고 근대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소금 생산 구역하고 경계에 가림수를 식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 시공사인 탑선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니 우리 군에서 약 2.8km 면적 중에 2.2km 가림수를 설치하는데, 그 안에 패널 쪽에는 펜스를 설치하고 그 밖에 염전과 사이에 5m, 1.5m 그 성토를 해서 나무를 심는다고 예산 시행선은 그렇게 되어 있답니다. 그런데 우리 군 당국에서 펜스만 하고 나무 심는 것은 군으로 주라, 그렇게 얘기해서 그 나무를 심을지 안 심을지 아마 안 심을 것 같다고 탑선 관계자는 얘기합니다. 이런 일이 발생해서 거기에 근로하는 근로자들의 정신건강 모든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 다시 소란스럽게 할 일이 아니고 시방서대로 공사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꾸로 타고 가죠. 태평염전 태양광 이미 진행 중인데 여기서 요지는 탑선 관계자 말에 의하면 나무 심는 것은 군에서 할 것 같다 하는데 나무 이제 군에서 안 심을 겁니다. 예, 안 심을 거고요. 그렇다면 시방서대로 이게 펜스도 마찬가지고 펜스 위주로 되겠죠. 나무도 심어야 돼요. 그럼 나무 심는 것은 이건 산림청하고 저기 산림조합하고 하면 될 것 같고, 이와 관련해서 누가 답변 좀 해주실래요? 예, 저 신재생 에너지국장입니다. 네. 이거 태양광 과장이 지금 그 병가 중이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박연기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 구체적으로 업무 파악은 안 됩니다만은 그 태양광 시설하고 나서 주변에 경관 조성 차원에서 이게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업체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게 관해서 일정 부분의 어떤 사업비를 군에 H시켜서 군에 직접 시행하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그게 아마 조례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군수님 말씀처럼 현장에 가서 지역 주민이 원하신다 하면은 펜스 플러스 방금 뭐 나무 식재해가지고 차폐를 한다든가 건강상의 유해 여부를 떠나서 경관상의 그런 부분은 현장을 보고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요, 탑선에서 심고 안 심고는 자기들은 예치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 금액은 군에 있을 것이고 그 돈이 사용 여부는 한번 판단 보고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무를 심게 되었으면 나무를 심더라도요 밀식하지 말고 그게 3m인가요? 2m인가? 그렇죠. 그 원래 나무 심는 그 간격이 있어요. 거기에 맞게 하도록 하고 이건 저하고 다시 이야기하시죠. 예. 그다음에 우전 해변 해안 침식이 심각하다. 1.8km. 섬진흥발전과에서 하나요? 예, 맞습니다. 선발지책과였습니다.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그때 당시에 2024년도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다 확보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토지 소유자들이 반대를 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뭐냐면 연안정비 사업은 그 침식이 되면 거기가 뽀락지로 됩니다. 그러면 거기가 자기 땅이 아니고 국가 땅이 됩니다. 그러면 그 보상을 신안 군민이면 좋은데 신안 외 지역입니다. 다. 그래서 다 반대를 해가지고 그게 진행이 안 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다시 그 토지 소유하고 다시 한번 전환을 했습니다. 근데 그럴수록 꼬락지만 넓어져 자기 땅은 더 없어질 뿐더러 제가 설득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사업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설계 후 공사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아, 올해 한다고요? 예, 맞습니다. 올해 언제요? 지금 이제 작년에 사업비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5년 동안 내려오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우선 실설계를 바로 설치하고 급한 데부터 해가지고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발주가 될 겁니다. 올해 그러니까 12월 아니면 아니 그 전에 될 겁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 그 토지 소유자들하고 또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이 이제 자기들은 구두상으로는 오케이 했는데 또 와 보면은 뽀락지가 넓어지면 자기 땅이 손해가 된다고 보거든요. 그거를
그래서 또 소유자하고 그게 협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가장 심각한 게 미세먼지 차단 숲인데 차선이 좁아지고 인도가 없어졌고 이것은 정도뿐만 아니고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몇 군데가 있던데 우선 이와 관련해서 이 차단 숲도 마찬가지고 미세먼지 차단 숲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중간중간에 나무를 다시 이식해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좋은 나무면은 팔든지 이렇게 해야 될 소요도 있고요. 아니면은 근본적으로 아예 차선이 좁아지고 인도가 없어졌기 때문에 나무를 빼내는 방법도 있고. 이거 누가 담당하실까요? 정원사님 총괄과장 강병수입니다. 네. 이 관계는 이제 중도 입구 쪽에 미세먼지 차단 숲이 대규모로 좀 식재돼 있어가지고 이 부분 이제 도로를 이제 복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식하고 제거한다는 것은 좀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일단 이제 군수님과 또 여러분들과 한번 상의를 해보고 이 관계는 좀 답변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좀 그렇죠. 천천히. 이게 지금 복잡합니다. 복잡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안전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갈 건데 여러 가지 이미 진행되었던 사항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따지고 있습니다. 꼼꼼히 따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구원의 고충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산림청 공모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도 있고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작년 12월 27일 날인가 28일 날 그 젊은 치과 선생님이 그 보건소에 근무하신 분이 그 도로에서 교통사고 돌아가셨습니다. 또 2년 전에는 그 이정남 씨라고 강암 사시는 분이 주민들 차량과 거기는 전동 지체 장애이기 때문에 전동차로 이동하시다가 차에 치여가지고 명을 달리하셨고요. 또 그 숲에서 그 임자 진리교회 목사님이 저희 그 중도주민 이인기 씨를 차량으로 치여가지고 차 사고 나서 아주 뭐 6개월 동안 입원했던 애가 있고 이러한 그 유해요소를 군에서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한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거기 사셨다면 그거 가능한가요? 저희 주민들이 여기 와서 날마다 군정 못할 정도로 해야 되나요? 그런 답변을 드리려고 여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산 타령하시려고 한다면은 처음부터 그거 하지 말라 할 때 안 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고집부리고 그 캐티 눈치 보고 말이요. 그래놓고 이제 와서 예산 타령한다는 말이요? 아니 예산 타령이 아니고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기에 있는 나무들을 뽑아내는 거 포함해가지고 절차를 밟아서 하겠다는 겁니다. 네, 다음 분이요. 네, 이제 조금 쉬었다가 한번 하겠습니다. 그럼 네, 말씀하면 예, 좋은 일본, 뭐 예. 솔루션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네, 1분 드리겠습니다. 비금면에서 오는 정순영이라고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비금도는 다른 데에 비해서 염전 태양광을 많이 한 지역입니다. 특히 차폐 수목에 대해서 지금 전혀 시행되지 않고 있는데 그 강과해서는 안 될 것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높이, 간격, 수종을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왜 그런 거니? 태양광에 그림자가 생기면 안 되거든요. 좀 이게 전문적인 그 검토가 필요하고요. 특히 이쪽 지역은 염해적인 게 아무나 살 수 있는 데가 아닙니다. 바람이 많고. 그다음에 기존 설계에 이미 반영된 건데 군에서 발주한다는 건 말이 안 맞습니다. 왜 그걸 군에서 발주합니까?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주민들이 다 알잖아요. 왜 그거를 시공업체에서 발주해가지고 하게 되는데 군에서 발주한다는 이야기는 더 이상 발언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군에서 기존에 여러 가지 편법에 의한 것들이 진행됐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차단하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지금 그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분이요. 네, 저기 검정 옷 입으신 분.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 파주에서 귀여를 위해서 지금 앞에도에 와 있는 노경훈이라고 합니다. 횟수로 지금 4년째 내려와 있는데 아직 자리를 못 잡아서 저만 신안 군민으로 있고 가족은 아직 파주에서 대기 중에 있습니다. 저는 신안의 축제식 새우 양식장 허가 관련 말씀을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4년 동안 어가에서 이제 실무 양식 업무를 좀 익히고 작년에 창업을 위해서 이제 접수를 했는데 군수님 지시 사항이라는 이유로 제가 접수 거부를 당했습니다. 축제식 양식장의 경우 최근 한 3, 4년 정도 허가가 전무한 걸로 얘기를 들었고 육상 수조식 양식장은 조건부로 가능하다고는 했는데 육상 수조식 양식장 초기 창업 비용이 초기 창업하는 기여하는 사람들한테는 너무 좀 부담스러운 금액이어서 10수억 원 빚내고 전 재산 털어서 오신 분들 중에 잘 안 되신 분들의 경우도 많이 뵀고요. 최근에는 육상 수조식 지인 한 분은 육상 수조식 양식장 허가를 진행하는 중에 군수님이 바뀌면서 군수님 의중을 듣고 결정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상황도 얘기는 들었습니다. 간혹 양식장 운영에 주변 주민들 불만 민원도 발생을 하긴 하지만 누구에게든 피해가 간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현장 여건에 따라서 민원하고 전혀 상관없는 부지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경우도 허가가 안 된다는 게 기여를 준비하는 저 같은 입장에서는 조금 제일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양식업의 벽을 낮춰서 유입되는 사례를 늘려가는 것이 저 같은 뜻을 가지고 신안에 정착하려는 사람들에게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일괄적인 정책과 각 양식장의 실질적인 환경 조건과 그리고 문제 해결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허가를 득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시길 바라며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째, 실제 3, 4년간 발생한 축제식 새우 양식장 신규 허가 건수가 정말로 전무한 건지와 둘째, 축제식 양식장의 신규 허가가 어려운 이유가 신재생 에너지 사업 계획 등 다른 정책과 관련되어 불가능한 건지 또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는 앞으로도 신규 허가가 어려운 건지에 대한 군수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군수님께서 농업 르네상스를 말씀하셨는데 꼭 이루셔가지고 취임을 계기로 군수님이야 신안군 전체의 화양연화가 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그곳에 함께 있을 수 있도록 저에게도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안의 가족분들 다 오실 것 같은데요. 전부 다 여건이 만들어지면은 또 더 많이 홍보해서 더 오실 것 같아요. 우선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여기 수산업 과장님, 네, 새우 양식 허가 관련해서 좀 말씀을 해주세요. 작년에 불허를 했다는데, 네. 민홍목사과장 박운영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새우 양식장 관련해서 허가가 정확한 건수는 모르는데 많이 안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업무 보고를 하면서 군수님한테 군수님께서 저희들한테 지시한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법에서 규정하지 않고 어떤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 자의적으로 공무원들이 그 허가라든가 다른 건에 대해서
규제를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 아침에 오늘 10시 반부터 저희들이 업무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 교수님께서 강력하게 그 내용에 대해서 뭐 새우 양식장뿐만 아니라 뭐 다른 뭐 지붕에 관련된 건이라든가 그리고 저희들 뭐 건축에 관련된 건들 그런 건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군수님께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들에 대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법이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규제 그리고 뭐 저희 조례 상에서 규제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하지 않겠다. 저희들 또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렸고요. 그리고 말씀해 주신 거는 한 건 중에서 앞으로도 계속 허가가 어렵겠냐 그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그 개발 행위를 하면서 저희 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산지라든가 아니면 농지 이런 관련 부서들 협의를 걸치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양식장이 어떤 특정 뭐 국도라든가 아니면 지방도로 갔을 때는 도로 조명이라는 허가가 있고요. 농지를 훼손했을 때는 농지 전용이라는 그런 허가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에 부합된다 하면은 저희들도 그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역 주민의 소득 창출이라든가 아니면 그 공정한 신안을 위해서 당연히 허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그에 대해서는 더 세심하게 업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본적인 컨셉을 말씀해 주셨고요. 박운영 과장님이 새우 양식 허가 관련해서 이야기해 주실 분 있나요? 좀 곤란한가? 건수는 확인해가지고 그러면은 답변드리는 거죠. 이것은요 노경훈님한테 개별 답변을 드려야 되겠네요. 그렇죠. 개별 답변 드리는 게 맞겠고 앞으로 모든 인허가 문제는 어떻게 안 되게 하느냐가 아니고 어떻게 되게 하느냐 이렇게 접근할 겁니다. 접근 자체를. 네. 네. 다음 분이요. 네. 이쪽 분에서 좀 앞에 계신 분 먼저 하겠습니다. 선생님 좀 빨리 좀 주는 부탁드립니다. 몇 분 안 남아가지고 같이 오신 분들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비근면 구림리 수림마을에서 온 김인석입니다. 저는 다름이 아니라 지금 신재생 에너지 우리 비근면에 200메가와트가 지금 가동 중인데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우리 비근면에서 햇빛연금이라는 돈을 받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그 200메가에서 발전해가지고 지금 군으로 들어온 그 수익금 아니면 지원금 그 돈이 군으로 들어온 돈이 얼마이며 비근면에 지금 내려오는 햇빛연금이 얼마 정도 내려오며 그 다음에 지금 그 햇빛연금이 지금 정부 지원금으로 또 합해가지고 뭐 5만 원 합해가지고 20만 원 나온다는데 그런 등등 여러 가지 궁금증이 비근면민으로서 좀 알고 싶어서 지금 찾아와서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그 관계를 지금 제가 이 서류상으로 접수도 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이 내용을 서면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피해 보상형 이익 공유제죠. 그래서 현재 들어와 있는 모든 액수를 다 공개하겠습니다. 공개한다고 했는데 이게 안 떴네요. 그렇죠. 바로 우리 누리집 있죠. 거기에다가 공지사항으로 다 띄워서 우선 제가 AI 대시보드로 실시간 공개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다시 이제 용역을 해서 우리 누리집 새로 바꾸면은 그렇게 될 것이고 그 전까지는 구식 디지털 버전으로 빠른 시간 내에 내일이라도 바로 다 공개해서 우리 국민들이 다 알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분이요. 네, 저기 가운데 계신 분이 좀 먼저 손을 드셔서 아니 여기 남자분이요. 선생님 최대한 그 미사 요구 빼주시고 질문부터 해주십시오. 그럼 옆에 분 먼저 드릴까요? 아니요. 먼저 마이크 대고 하십시오. 켜져 있어요. 주민 주권 시대를 열어가신 군수님께 감사와 축하를 드립니다. 긴 설명을 드려야 이해가 가실 것으로 사료되오나 두 가지만. 어디서 오신 누구신지. 네. 암태면 강화남입니다. 네. 2019년 천사대교 개통 이후
신안 군민의 교통 편의와 위상이 한층 부각되어 날로 관광객의 증가로 삶의 질이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고통받고 소외된 마을이 있습니다. 천사대교 건설을 위해 진입도로 500m 구간을 반강제 밀수당했습니다. 오도마을이 암태면에서 경장 면적이 제일 작고 제일 가난한 마을인데 조상 대대로 이어온 토지를 주고도 공사기간 10년, 개통 후 7년, 지금까지 소음과 비산먼지, 교통사고 위험 등 각종 생활 불편에도 민원 없이 소박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입도로 500m 구간 내에 자투리 땅에 주민 민원을 예상하여 익산 국도관리청에서 주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해 주었으며 나머지는 노을공원이라 이름하여 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마을 주민 75세 노부가 공원 옆 선산 안에 무허가 건물을 지어 김과 소금 등 호떡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고 살고 있는데 군에서 단속이 너무 심해가지고 과태료를 수백만 원이 지금 못 내고 밀려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검찰에까지 고발해가지고 검찰 과태료도 수백만 원이 돼서 그것은 안 내면 바로 잡혀가니까 그것은 냈다고 합니다. 군의회에서는 신안군 조례를 개정하여 태풍과 해일 피해를 예상하여 해안선으로부터 50m 이내는 건축 허가를 규제한다는데 여기에 호텔인가 리조트를 짓는다고 합니다. 공원이 그 리조트 짓는다고 시설물과 나무들이 다 훼손되어 있습니다. 이 공사는 그 군에서 발주한 공사인가요? 아니면 어떤 개인 업자가 공사를 발주한가요? 이걸 묻고 싶고요. 이걸 취소할 수 있다면 우리 아까운 조상대로 물려온 땅을 물려받아 농사지었던 그 따투리 땅 그 공원을 마을 주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소득 창출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농어촌 공사에서 추진하고 마을 주민이 참여하는 농어촌 소재지 활성화 사업으로 사업비 60억 원이 암태면에 확정되어 사업 진행 중 사업 추진을 군으로 이관하여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마을의 환경 개선과 소득 사업 등 소지권 활성화 목적의 사업비인데 일부 모순점이 있습니다. 소문에는 7억 리모델링 500원 임대라는 건물이 소문에 돌고 있는데 외부에서 오신 특정인이 레스토랑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마을에서 이용하여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군수님께서 배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두 번째 말씀하셨던 60억짜리 이게 무슨 사업이었죠? 그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추진하는 소재지권 활성화 사업, 권역별 소재지권 활성화 사업입니다. 예, 이게 한 3년 전에 진행했던 권역 단위 사업 같습니다. 지금. 예. 이게 근데 군에서 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는 거죠. 아니요. 이미 군에서 전 군수님이 그 사업 추진 마을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같이 하고 있었는데 군에서 그 사업 추진이 너무 진도가 미비한게 우리가 할 테니까 내나 해서 군에서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다 끝났습니다. 아, 끝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업의 일부는 개인에게 이렇게 줬죠. 말 그대로 7억 리모델링 500원 임대 이런 말들이 돌고 있습니다. 그 위치가 어디죠? 저희 면사무소 옆입니다. 경찰서. 암태 면사무소. 암태 면사무소. 예. 암태 면사무소. 이 사업을 담당했던 분이 계신가요? 지금 저희 과에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게 완료가 된 사업이고요. 예. 지금 남아부엌이라고 있는데 그 식당 레스토랑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은 한번 지금 임대를 하고 있으니까 파악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얼핏 들어보니 군에서 사업을 추진해서 군에서 누구한테 임대를 줬구만요.
그렇다고 보죠. 예. 이건 좀 제가 실태 파악을 더 해보고요. 저한테 별도로 이걸 좀 보고를 해주세요.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요. 군에서 굳이 누구한테 특혜를 주기 위해서 임대를 줄 필요가 없죠. 전부 다 마을의 이익이 갈 수 있도록 해야죠. 그럼 마을의 공동으로 이것을 전부 다 판매를 하든가. 그래서 수익이 마을 주민들한테 돌아가야지. 제가 따져보겠습니다. 예, 따져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말씀하셨던 것은 이게 천사대교 끝에 오른쪽으로 말씀하신 것 같고 천사 호텔이라고 제가 지을 계획에 있다고 했는데 이 또한 보니까 호텔을 짓고 있지도 않더라고요. 이 사업도 지금 일부 보니까 무산되어 있는 것 같고 이게 지금 어떻게 되냐 이제 그 말씀이죠. 그렇죠? 현재 이 계획을 알고 계시나요? 네. 투자일직과장 정광수입니다. 그 신안 천사호텔 사업은 투자자와 지금 업무 협약을 체결해서 그 토지 확보를 위해 행정 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 어쨌든 그 투자 협약이 유효한 상황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 토지를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여부, 수익 창출 여부와 같이 비교 형량해서 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그 강화남님께서는 50m까지는 할 수도 없다고 해놓고 나서 조례상으로는 군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천사 호텔을 짓기 위해서 별도로 MOU를 맺고 누구한테 뭐 특혜를 주는 것처럼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그 다음에 군에서부터 이게 문제 있지 않느냐 하는 건데 이것도 더 따져봐야 되겠죠. 예,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네, 의혹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추가적으로 제가 예, 그 부분에 말씀하세요. 대해서는 현재 그 기획전략실장 강연합니다. 그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작년 2월달에 그 천사호텔하고 신하고랑 업무 협약을 했어요. 근데 그 땅이 보니까 70%가 국유지고 사유지가 30%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민간이 한 280억 투자해서 호텔을 하려고 하는데 그 옆에 우리가 사유지는 그 군유지는 본인이 이제 확보를 해서 그 옆에 70%를 이분이 바로 그 인근 자기한테 국유지를 주라 이래서 수익계약이 가능하냐 이랬는데 국유재산법상 인접토지도 수익계약을 할 수 없고 그냥 입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지금 현재 입찰 진행 중에서 그 땅 소유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투자가 확실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 상태로 알고 있거든요. 이미 거기 공원이 조성돼 있는데 지금 현재 훼손된 상태입니다. 나무도 전부 다 뽑아내고 거기 시설물도 다 철거돼 있고 그런 상태인데 그 천사 그 건설이 어디 거예요? 민간 업체입니다. 천사호텔 민간 투자 업체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전부 다 그 해안선이고 그 노을공원이라고 이름 지어가지고 공원을 조성했었는데 지금 그대로 주민들하고나 그 전혀 의논도 없이 그렇게 막 막무가내로 이렇게 허가를 막 내주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지금 이게 주민 70%가 국유지고 나머지 30%는 사유지인 것 같은데 이거 또한 마찬가지네요. 주민들하고 협의 없이 누구한테 마치 이렇게 특혜 주는 것 아니냐 하는 것들이 크잖아요. 그 국유지도요. 지금 현재 우리 그 진입도로를 내기 위해서 진입도를 우리가 그 매수당한 땅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땅을 그 짜투리 땅을 공원을 조성했는데 그게 국유지라고 볼 수는 기존 국유지라고는 볼 수 없죠. 사실은 현 공원 부지죠. 현. 알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네, 다음 분이요. 저기 앞에서 세 번째 여자분이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도읍에서 사는 이혜주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정말 신안군에서 이런저런 이벤트가 많이 정말 좋은 이벤트들도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는 청년의 입장으로 봤을 때 소셜 미디어가 제대로 활성화가 안 된 것 같다는 아쉬움이 좀 듭니다. 뭐 디자인이나 아트워크들이 정말 좋은 퀄리티로 노력을 해주시는 건 잘 느껴지십니다만, 잘 느껴지지만 그렇지만 이제 아무래도 요새 알고리즘을 타고 청년들이나 사람들한테 관심을 받는 컨텐츠들을 좀 더 공략을 하셔서 좀 그걸 맞춰서 트렌드에 맞춰서 발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신안의 지역 특성상 지역 모든 주민들이 다 좀 떨어져서 거주하시다 보니까 그렇게 좀 잘 해주시면은 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거에 따라서 또 주민들의 참여가 많아지면 타지 분들도 더 관심을 가져주시지 않으실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고요. 보니까 지금 소셜 미디어 관련해서 여러 가지가 그래요. 우리 신안에 섬섬 들어가는 교통편에 대한 것도 그렇고, 그게 지금 이제 충족이 되어 카카오 맵인가요? 그걸 치면은 어디서 출발해서 버스로 가고, 그다음에 이후 지하철로는 얼마 가고, 또 도보로 얼마 가고 하는 것까지 다 나오고, 도착 예정 시간까지 다 나오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 섬 지역에 가는 교통편에 대한 정보들이 다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통과에 전화해가지고 일일이 전화상으로 물어보는 분들도 많고, 또 실제로는 소셜 미디어를 많이 활용하지 않는 분들도 많고, 나이가 드신 분들은 잘 모르셔요. 그런데 지금 말씀 주신 것은 우리 지역이 향후에 성장 동력으로 생각하는 관광에 대한 체류형 관광이 되기 위해서는 서울 경기 지역에 2,500만 명이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구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잘 준비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 분이요. 우리 여자분 여기 중간에 계신 여자분. 새로운 군수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호소문을 올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그리고 신안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안군 비금면 서남문로 578번지에서 50여 년 동안 살고 있는 김선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2025년 3월에 청천벽력 같은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집 앞에 주거리 약 200m 거리에 흉물인 거대한 변전소가 들어섰고 태양광은 약 30m 거리에 설치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1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극심한 소음과 진동과 통행 제한으로 실질적인 생업 피해를 가슴치며 호소해 왔으나 신안군청은 조례에 명시된 법률을 바꾸어가며 인근 주민들을 철저히 무시하고 외면해 왔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문을 열면 소음과 전자파의 공포 속에서 매일같이 두려움에 떨며 살아가야 하는 주민의 고통을 헤아려 주십시오. 마른 하늘의 날벼락도 이 문수입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그리고 관련 공직자님들 부디 군 행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이 자리에 서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서서문로 변전소 설치 지역에 있는 집에서 살고 있으니까 집이 좀 다른 데로 이주하기를 원하시는 것인가요? 그렇죠? 예. 이게 국장님 말씀하세요. 아니면 마이크로 물어보러. 태양광 과장님 안 계시죠? 예. 신재생 에너지국장 이정수입니다. 이제 우리 말씀하신 우리 김선자님의 고통, 이제 그 아픔 좀 이해는 됩니다. 근데 제가 변전소하고 우리 어머니 댁하고 거리라든가 이런 부분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200m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모든 것들은 이 조례 법규에 따라서 규정에 따라서 허가가 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다 하더라도 현장에 여건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 잠깐만요.
같은 집에서 사는 부부입니다. 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군에 어떻게 해갖고 변전소를 원래는 저 숙소 제설대다 변전소를 짓게 됐는데 그 밑으로 바로 내렸어요. 변전소로 옮겼어요. 그런데 그 허가를 어떻게 해갖고 허가를 내갖고 주민의 상의도 없이 그렇게 허가 내줄 수 있나요? 제가 업무를 한번 예. 현장 여건하고 그때 당시 허가 나갔던 예. 부분 한번 꼼꼼히 살펴보고요. 예. 그 발전 사업자하고 한번 만나보고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예. 몇 제가 번이고 군에 와서 예. 나와셔갖고 답을 준다 답 준다 뚜렷하게 제가 하지만 답변을 못 전혀 드릴 것 같아서 주지를 너무 죄송합니다. 이렇게 아무튼 제가 한번 조만간에 수요일 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안녕하십니까. 신으면 상태설이 햇빛 소득마을 협동조합 조합장 박일권입니다. 짧고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타운홀 미팅에서 민원이 아닌 신형군의 미래를 위한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군수님, 햇빛 소득마을은 주민이 협동조합을 만들어 태양광 발전 사업에 참여하고 발전 수익을 주민과 함께 나누는 주민 참여형 에너지 사업입니다. 한마디로 햇빛으로 전기를 생산해 주민에게 소득을 돌려주는 사업입니다. 올해 전국 행정리 38,000개 약 10만 개의 마을에서 1차로 500개 마을만 선정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준비 기간이 매우 짧아 신청은 130개 마을에 그쳤고 신안군에서 신으면 상태설이 1, 2가 유일하게 1차 신청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저희는 공고 직후부터 부지 확보, 주민 동의, 협동조합 설립 등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주민 자부담 15%라는 큰 걸림돌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전남은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해남은 AI 데이터 센터를 준비하고 있고 광주는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첨단 산업은 알리백을 충족하는 안정적인 재생 공급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신안은 대한민국 최고의 풍력 태양광 자원을 가진 만큼 햇빛 소득 마을을 통해 주민 소득을 높이는 알리백 사업을 뒷받침하는 핵심 에너지 거점이 될 수 있습니다. 햇빛 소득 마을은 주민 소득을 늘리고 지역을 살리는 지방 소멸 대응 사업입니다. 따라서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이 활용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7월 31일까지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이 사업에 반영되어야 올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결단을 내려주신다면 주민들은 즉시 사업을 시작하겠습니다. 군수님의 결단 하나가 신안군을 대한민국 최고의 햇빛 소득 마을 성공 모델이자 알리백 에너지 선도 모델로 만드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군수님 해결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이게 햇빛 소득 마을의 15% 주민 분담금을 지방 소멸 대응 자금으로 하는 것은 다른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것은 신청을 먼저 하면은 지방 소멸 대응을 먼저 써버리는 이상한 것이 될 것 같기도 한데, 그러나 우리 박일권님이 말씀하신 것도 여러 가지 선도적인 역할도 할 수 있는데, 혹시 이와 관련해서 네, 저 에너지국장 이종수입니다. 그 방금 뭐 박일권님이 시상서 1, 2 대표님이신 겁니다. 햇빛마을, 햇빛소득마을이요. 맞습니다. 우리 군에서 신의가 1차 들어왔고요. 2차로는 저 지도에서 신청했고 앞에도 있습니다만은 지도에서 3군데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게 여건이 국공유지라든가 국유지 또는 유휴 부지가 있어야지만 가능한 사업이 됩니다. 근데 거기에 85%는 정부 지원이 있지만 15%는 자부담이 있습니다. 방금 군수님 말씀처럼 이 자부담을 신청을 먼저 했다고 해가지고 인구소멸 대응기금 행안부에서는 인구소멸 대응기금을 사용토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획예산과에서도 2027년 사업에 햇빛소득마을의 자본금 일부를, 그 자부담의 일부를 우리 인구소멸 대응기금을 투입하려고 지금 계획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방금 군수님 말씀처럼 먼저 신청했다 해서 다 지원해주고 신청 안 했다 해서 못 해줄 거냐, 이런 부분은 군 내부 군수님의 어떤 방침에 따라서 지원 여부를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단 방금 말씀처럼 쓸 수는 있다. 단 이거 내부적인 좀 뭐 상호 지도라든가 다른 데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좀 더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설명 잘 들었지만 그 잘못 알고 계신 게 그
국가 소유의 국가나 군 소유의 유유부지에만 하는 게 아니고 개인 땅에다도 할 수가 있고요. 이번에 개인 땅에다 해가지고 행안부에서 사업이 통과됐고 돈만 자본금 15%만 있으면 통과가 된다고 그러니까 확정 15%를 좀 국가에서 근데- 군에서 좀 지원해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예, 근데 그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15%에 대한 거는 왜 말씀을 드렸냐면 이번에 1차로 했을 때 ESS를 이제 저장 장치를 변조소 옆에다가 짓게 돼 있어요. 근데 1차에서 저희가 선정이 안 되면 신안군은 한 군데도 선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ESS 50%, 중앙정부에서 50%, 지방에서 20%, VPP 사업자가 30%를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1차적으로 신안군이 제외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이 문제는요. 지방 소멸 대응 자금을 신이면 상태리에다가 상태설이다 쓴다는 것은 다른 지역의 분들한테 돌아갈 혜택이 그리만 다 몰빵되는 거예요. 그런 게 있어서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말씀은 타당하지만은 더 고민해 볼게요. 예, 근데 만약에 지금 1차에서 저희가 선정이 안 되면 2차도 선정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네, 잘 참조하겠습니다. 다음 분이요. 지금 시간이 한 20분밖에 없어요. 조금씩 배려해서 자기 말씀을 좀 빠르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기 뒤에 검정 옷 입으신 분.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남 광주 특별시 앞에읍 효지도에서 왔습니다. 주민입니다. 지난 2018년부터 제가 이제 피켓을 하나 이렇게 준비를 해왔는데요. 이게 그때 당시에 21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제가 1인시 하면서 신안군 주민들 그리고 신안군 행정에 계속 이야기를 한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저 앞에읍에 있는 효지도에서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물론 주중에는 외부에 있고요. 주말에 가서 이제 부모님하고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그 태양광 때문에 예전에 폐염전 부지를 외부 자본들이 입찰로 해가지고 거기다가 태양광을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했을 때 신안군에서 이제 허가하는 부분들이 2018년도에 조례 제정을 하면서 마을 사람들이 가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문제 제기를 받아들이고 나중에 이제 결과 통보를 해준다고 했는데 조례가 바뀌면서부터 그 발전 사업 업체하고 신안군하고 해가지고 허가를 그대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자, 저희 주민들은 21년도에 알게 됐습니다. 언제 공사업자들이 밀고 들어왔을 때. 그래서 거기다 이제 뭐 갖가지 농기구들을 데리고 해가지고 반대를 이렇게 시위를 했어요. 물론 돌아오는 부분들은 시간관원에서 허가를 했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영업 피해를 보게 되면은 동네 마을 분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 하면서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어이가 없을 정도로 금액 회사가 도산했을 때 거기에 관련된 피해금까지 마을 주민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제가 오늘 한 30분 정도를 해도 효지도의 애완 그리고 정책 제안 한 두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이걸 다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목 부분들만 하시고 나중에 정중히 제가 부탁드립니다. 군수님께서 한번 효지도를 꼭 방문을 하셔가지고 좀 애안을 이렇게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은 이 업체와 신안군 행정의 사기적인 어떤 접점들 때문에 주민들은 이걸 가지고 지금 피해를 엄청 보고 있습니다. 물론 동네에 살아가시는 분들은 몇 분 안 됩니다. 이제는 다 떠나시고 돌아가시고 동네가 싫어서 떠나갔고 해가지고 지금은 대략적으로 한 15분 정도 이렇게 살고 있는 부분들인데 그래도 10명이 사나 15명이 사나 1명이 사나 신안군 주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효지도에 관련된 부분들 제가 SNS상에서 그렇게 썼습니다. 군수님 취임하실 때 군수님 2018년도에 효지도를 망가뜨린 신안군 행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그렇게 했고요. 이 문제는 효지도 태양광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또 애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효지도는요 낙도라고 그럽니다. 낙도. 좋은 말로 이제 부속도서라고 이야기를 하죠. 효지도는 농사를 지어도 농산물을 육지로 가져올 수가 없어요. 왜? 배가 없기 때문에. 행정선 6명 이렇게 타고 왔다 갔다 하는 행정선이라고 그러나요?
그 배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4년 전에 신안군에 제안을 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철부선을 이렇게 대줬으면 좋겠다. 각종 농기구들을 운반하고 하기 때문에 그 뒤로 그때 당시에는 철부선이 한 번씩 들어왔어요. 한 달에 한 번. 그것도 사정사정해서. 그런데 지금은 어떤지 아십니까? 엄청나게 큰 배를 이렇게 건조를 했어요. 효지도는 그 배가 못 들어온답니다. 왜? 들어오게 되면은 스크루가 걸려가지고 배가 망가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가령 들어오게 되면은 이 부분들이 스크루가 망가지면 동네 분들이 책임지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저희들이 그거 감당해야 되나요? 그래서도 한번 농기구를 고치려고 나와도 그 다음 배를 기다리려면 3개월, 4개월 걸립니다. 이 문제 이렇게 하시죠. 네, 잠깐만요. 계속 예. 연결시켜서 마무리. 예, 거기 예. 그래서 그거 네네 가룡리에 있는 철부선을 효지까지 오는데 15분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조금 검토를 해 주십사 하고 제가 지난번에 제안을 드렸고요. 이 문제는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짓고 제가 정착 제안 한 2가지 것만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해가지고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 적용제가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됩니다. 지금 태양광 관련하고 풍력 관련해서 계속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들인데 제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안군에서 반값 전기요금에 관련된 조례 아니면 행정 부분들을 한번 이렇게 검토를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신안군은 어업 그리고 농업 축산에 관련돼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주민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농자재 그리고 어업자재 그리고 축산자재에 대해서 반값 지원에 관련된 재원 부분들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 최근 들어서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불용품들을 이렇게 주민들 대상으로 해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구를 이렇게 매입을 해가지고 얼마만큼 사용하다가 한 10년이 내후년이 지나서 부용 처리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각 지역 섬마다 그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용품 자체도 좀 수요 파악을 하셔가지고 좀 주민들한테 골고루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 효지도는 제가 별도로 지금 각 섬별로 다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효지도를 포함한 섬에 대한 것은 그 섬에 갔을 때 거기에서 일괄 다 하시죠. 지난주에 평사도하고 고사도 가가지고 그 지역들 다 해결했잖아요. 홍도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야지 여기서 이야기하면은 공통의 주제가 아닐 것 같아요. 그리고 잠깐만요. 48분인데 제가 3시에 가야 되죠. 네. 그러면은 부군수님 계셔요? 부군수님 오셨다가 가셨습니다. 혹시 이후 스케줄 없으시면은 네. 여기 계시는 공무원분들도 3시까지만 하고 가시려고 그랬죠. 2시간 해야지 3시 반까지. 부군수님 전화 한번 드려보셔서 저는 3시에 가고 부군수님이 주간에 30분 더 하시면 되잖아요. 보니까 손을 엄청 들고 계셔가지고. 네, 이 앞에 마이크. 안녕하십니까. 지금 수치도에서 온 문상현이라고 합니다. 아니 수치도 갈 건데요. 네. 그래서 오늘 수치도 많이 오셨네. 그래서 보니까. 예, 일단 말씀하십시오. 몇 가지 건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안 하고요. 그냥 군수님 수치도에 한번 초대를 하겠습니다. 예, 그때 예. 그렇죠. 예, 예. 가서 선별로 있는 것은 가가지고 제가 다 우리 공무원분들 다 모시고 갑니다. 네. 모시고 가서 일괄 해결. 네. 예, 멀리서 오신 그 우리 수치도처럼 낙도는 방문하실 거니까 다른 분 낙도 아니신 분 손 들어보세요. 예, 저기 뒤에 남자분 네, 짧게 부탁드릴게요. 제가 어차피 이제 10분밖에 안 남았거든요. 2분 할게요. 무조건 2분, 3분 안에 끝내십시오. 그러면 2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도 포작도에서 새우양식하는 고덕근이라고 합니다. 짧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1차 산업 전반이 어려운 상황에서
사료비나 치료 지원도 도움이 되지만 생산자인 저희의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판로와 유통 기반 형성이 된다면 사료값이나 치료값 걱정 없이 구조적으로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여쭈고 싶은 거는 신안군에서 생산된 새우를 학교 급식이나 군부대 등에 납품할 수 있도록 유통 판매 지원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하고 계획이 있으시면 구체적인 로드맵도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이미 사료 지원한다고 지난주인가 말씀 다 드렸는데 그렸고 그다음에 향후에 유통에 대한 것도 학교에 대한 분야하고요. 그다음에 군부대까지 좀 더 확대시키고 그걸로 제한되기 때문에 이후에 ESG 기업과 좀 연결을 시켜보겠다고 했습니다. 노력 중에 있습니다. 김성진 그 회장님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계시죠? 예, 김성진 회장님한테도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네. 부군수님 10분 있다 올라오십시오. 네. 저쪽 분에서는 없으신가요? 저쪽은 없으시고. 네. 안녕하십니까. 저기 낙도 도서민을 위한 국가 보조 여객선 섬사랑호 신안군의 섬사랑 3호 임자도, 섬사랑 6호 비금도초, 섬사랑 11호 장산도, 섬사랑 15호 하이도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중현입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군수님을 직접 뵙고 그다음에 우리 열일 많으신 과장님, 그다음에 특히 김용수 과장님, 제가 하는 일은 낙도 도서민을 위한,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저기 분 말한 것처럼 큰 섬에는 쾌속선이나 그 농협배라고 하나요? 다니는데 정작 중요한 그 하이도를 하면은 옥도, 장병도, 그다음에 도초를 보면은 우이도, 도초에서 한 40분 갑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이 자리에 선 것은 우리 여러분들은 젊고 두 발로 잘 걷고 하는데 오늘도 제가 목포에서 도초에서 한 달에 일주일씩 근무를 합니다. 네 군데를. 근데 어르신들이 그 보통 저희는 그 섬사랑호는 큰 배가 아니고 정말 어떻게 보면 그 실주민들을 큰 병원이나 대부분 그렇게 옵니다. 근데 오늘도 저희 항해사님이나 저 같은 조기장 기관장님께서 부축을 하고 이렇게 참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제가 이 근무를 한 지 딱 1년 됐고 이제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이 어떤 기관에 가서 공부를 할 건데 가장 우려스러운 거는 이렇게 저희 지금 토론장에 와서 얘기하시고 하는 것 자체가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인 그 한 곳, 두 곳, 세 곳 정도는 노인 보호 의료 기구를 이렇게 사비를 통해서 몇 군데를 드렸습니다. 물론 군에서는 그 보행기처럼 그게 나옵니다. 근데 그게 기간이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93세 드신 어머님께서 바퀴가 안 굴러가는 거를 끌고 가셔서 제가 한 몇 군데를 사비를 통해서 구해드렸고 그다음에 정말 집 철부선이라고 해야 되나 우리 섬사랑호를 탈 때 차를 타기 때문에 그 처음에 진입로가 그 우리 계단식으로 돼 있습니다. 약간 그 이제 털거리식으로. 근데 어르신들이 지팡이를 짚는데 여름에 괜찮은데 비 올 때나 이런 굉장히 미끄러집니다. 저희가 부축을 해도. 그런데 그 제가 보통 병원에서 보면 그냥 이런 보행기 말고 허리까지 딱 돼 있는 그거를 저는 제가 한 1년 동안 그 어르신들을 모시다 보니 그게 배에 한 개씩이라도 있으면 되게 좋고 그다음에 또 나오실 때 저희 배가 아니라 육상에서 그냥 부속섬이죠. 낙도. 거기서 나오실 때 보통 복지회관이 아니라 노인회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하나씩 그 있어가지고 그분들이
보통 독거노인도 많습니다. 어머님들이 나오실 때 보면 저희가 그 섬을 들어갈 때 보면 지팡이를 짚거나 거의 허리를 굽으신 분들이 정말 힘들게 오십니다. 그러면 저희가 나가서 업거나 이렇게 하는데 그게 제가 한 테스트를 한 2개월 정도를 해봤는데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거는 아마 해상교통과 김영수 과장님이 아니라 그 예산 문제는 아마 다른 쪽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 배가 신안군에 4척이 있거든요. 예비선 포함 5척인데 하나씩만 있어도 제가 큰 구체적인 금액은 얘기 안 씁니다. 큰 금액은 아닙니다. 근데 그게 있으면 그 어르신들을 배에서도 안전하고 그러니까 최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1년 정도 실무를 해봤기 때문에 근데 복지회관 노인회관이나 그다음에 배에 있으면 참 좋지 않을까 이런 아이디어 같은 제안을 한번 해봅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 분 질문하실 분이요. 여기. 예. 네, 안녕하십니까. 전라남도 문화관광해설사 암태도에 살고 있는 박종환입니다. 간단하게 시간이 없으니까 군수님께서 고품격 체류형 관광을 목적으로 두고 있는 공약을 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안군이 받아들일 수 있는 관광객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잘 갖춰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6년 동안 이렇게 해설사를 해오면서 전라남도 문화관광 해설사가 16명 있어요. 그런데 전 군수님은 한 번도 미팅을 안 했습니다. 군수님 첫째 조건은 해설사님들하고 지역에 대한 모든 체류형 관광을 하기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해설사님들하고 한번 미팅을 한번 주선해 주시고요. 지금 그 사단체가 뭐냐면은 조례로 돼 있어가지고 관광진흥법 4조 또는 7조에 대해서 보조 사업을 했습니다. 그는 국민의 혈세를 썼는데 지금까지 봉사단체인 모든 지역민들에게 효율적으로 도움이 돼야 되는데 불신과 엄청난 비난을 받고 있어요. 특별감사를 부탁드릴게요. 주무관장인데. 예,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케줄 잡아줘요. 네네. 네, 해설사님들하고 네네. 미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뒤에 어르신 모자 쓰신 여자분이요. 권수님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신장 1, 2 수만 불악에 살고 있는 박성금인데요. 다름이 아니라 지금 군청이 들어선 지가 지금 오래됐는데도 주변 정리가 지금 안 돼가지고 지금 우리 마을이 바로 앞에 스마마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주민이 지금 같이 오셔가지고 집 대한 담까지 칡렁쿨이 넘어오고 지금 밭에까지 뻗어 들어오니까 가서 한번 말 좀 하자고 해서 지금 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수만마을 경우는 지금 군청 부지가 지금 요 마을 사람들 위주로 해서 많이 그 부지가 들어갔잖아요. 근데 주변 정리가 안 돼가지고 굉장히 동네가 지저분해요. 그래서 좀 그것을 좀 실행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보니까 신안군 깨끗하게 하기 전에 군청부터 깨끗하게 해라. 그 말이시구만. 그렇죠. 가와만사성. 수신제가 지국평천하. 이거 군청 너희들부터 잘해라는 것인데 명심하겠습니다. 군수님 이제 저는 일정이 있어서요. 좀 이석을 하겠고 부군수님? 군수님 여기 계십니다. 네. 부군수님께서 하시고 또 우리 공무원분들도 이후에 일정이 있으니까 3시 반까지만 하십시오. 네, 5분 쉴까요? 네. 아니 그래도 손 드신 분 계실 수 있으니까 가실 분은 가시고 말씀하실 분 손 드시면 네, 여기 앞에 분 체크무늬. 예, 의도 돈목마을에 사는 한웅합니다. 저희 우이도는 1구에서 2구 간 연결도로가 지금 건설 중인데요.
이 도로가 올해 완공되려고 믿습니다. 완공되면은 많은 차가 왔다 갔다 할 것이며 현재 관광객 오신 분이 다 차를 갖고 오십니다. 그래가 차가 어디가 주차할 데가 없어요. 심지어 응급 헬기장까지 차를 주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공동 주차장을 하나 구입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그 부구신한테도 건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우유도 오실 때 그 속천 마을에 진입로가 밑에 부분이 파손돼 가지고 해양 쓰레기를 가지고 온 차가 위험해서 들어가기를 못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수리해 달라고 몇 번 부탁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었고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좀 이 부분을 좀 헤아려 주시길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이도에서 지금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 마을 공동 주차장을 설치해 달라는 부분하고 하나는 그 어디로 가는 그 진입로죠 그게 부두에서 속천마을 속천마을 부두에서 네. 마을로 간 진입로인데 거기는 해양 쓰레기를 주기적으로 가져나르거든요. 그런데 그 차가 거기를 진입을 못해요. 그 위험성 때문에. 예. 그래서 그 부분을 그 조그만 거리가 조그마니까 좀 그 보수를 해달라고. 우리 선발전 진흥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예, 주차장 부지는 저기 선임께서 한번 좀 땅을 해주시면 저희가 보상을 해가지고 할게요. 근데 왜 그러냐면 국립공원 지역이다 보니까 너무 매입을 했습니다. 아니 알고 있습니다. 예. 국립공원 지역을 벗어났고 예. 그거는 마을지구예요. 마을지구고 예. 그 848이라고 번지가 있는데 그 기재부 땅이거든요. 예. 기재부 땅이고 그가 개인 소주가 한 150평 정도 있어요. 그 조금 하니까 그것을 군에서 매입해 갖고 진행하면은 아주 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송촌 진입로는 예전부터 계속 그 저희가 그렇죠. 제가 예. 예전부터 해서 아니 왜 그러냐면 이 했는데 부분은 국립공원 그쪽에서 협의를 안 하면은 그쪽 계속 저희도 진도를 내려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니 그러니까 국립공원은 관계 없는데 왜 그러냐면은 기존에 있는 것이 파손돼 갖고 지금 보수한 것이라서 그 부분이 어려우면 제가 그 국립공원에 그 허락을 받겠습니다. 예, 저하고 한번 갔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꼭 현장 가서 해결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네. 네, 다음 분이요. 네, 네 다음 분. 신안군 비금면 나배마을의 이장 박호연입니다. 이제 그 저희 마을은 조그만 마을인데 그 마을 안길이 무너져 가지고 그게 오랫동안 그 밑에 농경지를 잠식을 해버렸습니다. 농경지 무너져 가지고. 근데 2025년도에 큰 비가 와가지고 무너져 가지고 다시 그 말목을 세웠는데 거기 보수를 좀 흙보수를 해서 다시 해주겠다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지금 비가 오면 또 다시 무너질 그런 지경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완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저는 주장하고 있고요. 또 저 비금에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문제를 이 시간에 또 얘기하고 싶은데 제가 지금 급하게 오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숨이 차서 거기 신재생 에너지 15만 4천 볼트가 국도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국도에는 개인의 땅이 물려 있습니다. 개인의 땅이 있고 또 개인의 주택들이 그 주변에 가 있는데 아무 그 토지 사용 승낙서라든가 동의서를 받지 않고 공사를 진행해 가지고 그렇게 당한 저희 사람들은 굉장히 억울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신임 군수님께서 이런 억울한 문제에 대해서 정당하게 또 보상이 필요하면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이 두 가지로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은 국도에 개인 땅이 물려 있는데 국도를 개설하면서 토지사용 승낙도 없이 그냥 해버렸다 이 말입니까? 국도 개설하면서 국도는 예전에는 지방도로였겠죠. 그러니까 저희 선친께서 소유하셨고 조부님께서 소유하셨고 이렇게 소유권이 있어요. 그래서 세금을 내고 있었고 이렇게 했는데 그 부분들을 한다면은
동의서를 마땅히 받아야 된 줄로 알아요. 그래서 이것을 법적으로 제가 싸워보려고 하니까 아마 변호사를 사서한다가도 기각시켜 버릴 거고, 그런데 뭐를 하느냐, 돈만 들고 힘들지 않겠느냐. 이것은 일단 그 국토관리청 소관인데 어르신 여기까지 또 이렇게 오셔서 말씀하시고 하니까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도로 담당하는 데서 한번 그 국토관리청하고 현황을 파악해가지고 중간에서 역할을 좀 하도록 할게요. 군에서 그래서 마땅히 개인들한테 통보해서 이런 일들이 억울하지 않게끔 처음부터 진행이 됐어야 된다고 봐요. 예. 안전총괄과장님 계세요? 예, 안전총괄과장 김태현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건 잘 들었고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지금 거기가 국도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익산국도관리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미불 용지로 해가지고 보상을 할 수 있는 쪽으로 한번 그 익산청에다가 건의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부간회를 말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거는 그렇게 하고 그 마을 안길 부분은 누가 답변을 하셔야 됩니까? 마을 안길. 선발전 진흥과에서 한번 현장 방문해서요. 조치 보고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발전 진흥과장님 일이 너무 많으신 것 같은데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군 의원들한테 배당이 되는 액수는 한정이 있어서 본인들은 이거 막대하다, 이거 엄청난 공사인데요, 이렇게 놀래요. 수십 년 전부터 무너져가지고 개인의 토지를 잠식해가지고 있고 그 토지에 폐수로까지 다 흙이 무너져가지고 매년 그걸 파내야 돼요. 파내야 될 상황인데 그런 부분들이 정당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요. 적은 마을이라고 이렇게 적당하게 넘어가 버리고 이렇게 큰 마을만 이렇게 일을 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좀 시정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예, 우리 박호연 이장님 말씀하신 것은 여기서 말씀하신 것은 기록을 통해 가지고 꾸준히 관리가 되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도 드리고 하실 거니까요. 너무 이렇게 염려하지 마십시오.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다른 질문 계십니까? 발언 없으신 것 같은데 이제 어느 정도. 네, 거의 다 네. 저기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예, 저는 정도에서 왔는데 정도의 닉네임이 보물섬입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80억의 예산을 들여서 송원대 유물 기록 전시관을 건립하는 것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아마 올 연말에 공사를 시작할 것으로 저는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그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금산마을로 경유해서 만들 송원대 유물 기념탑까지 차량이 들어가야 되는데 금산 들어가는 초입에 그 U자형 도로하고 속칭 오산마을 바로 지나서 U자형 도로 두 군데 U자형 도로에 2.5톤 이상 차량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공사를 하는 차량도 중요하겠지만은 기념 전시관이 이렇게 들었으면은 대형 차량들이 예지 관광객들 모시고 올 것인데 선제적으로 하루빨리 그 도로를 확장을 해서 뭐 그렇게 큰 예산이 들어간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몇 미터 안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러한 그 조치를 좀 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송원나라 때 유물 전시관이 저 방문자 센터 그거 말씀하신 것 같은데 방문자 센터 건립에 따른 그 통과하는 차량들 문제를 지금 말씀하신. 공사하는 차량들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공사 끝나면 거기에 많은 방문객이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뭐 개인 차량도 오겠지만은 대형 버스들이 와요. 지금 2.5톤 차량도 겨우 돌아가는 그런 구조로는 그런 통행이 불가하니 사전적인 그 선제 조치로 선행을 좀 피워서 차량이 원활히 다닐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저 건설과 아니 안전총괄과 우리 도로팀에 안전총괄과장 김태인입니다. 그 부분은 현장을 한번 확인하고 저희들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이상 발언하실 분은 없는 걸로 보이니 오늘 타운홀 미팅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부군수님 당부 말씀? 고생들 하셨습니다. 저희 군에서
이렇게 주민과의 소통 일환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 앞주에 제1회 했고 이번 주에 이제 2회차 지금 하고 있는데요. 우리 김태성 군수님께서는 선거 공약으로 주민과의 소통을 가장 중요시 말씀했고 그 부분을 실천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장시간 동안 이렇게 주민 의견을 다 들어주고 계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어느 정도 이게 권역별로 좀 이루어져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이렇게 아마 시간적인 또 제약도 있고 군수님이 바쁘신 군장에 계속해서 이런 시간을 갖는 것도 그러고 저희들이 어느 정도 좀 지나면 한번 건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횟수를 좀 조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권역별로 한다든지 아니면 읍면별로 어차피 이렇게 방문하실 때 간담회가 있으니까 그런 기회를 이용한다든지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아무튼 오늘 건의하신 사항은 우리 여기 간부님들이 다 메모하고 하셨기 때문에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빠른 시일 내에 한다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 예산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만 감안해 주시고 기다리면서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 고생하셨습니다. 네, 장시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 타운홀 미팅은 저희가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